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저는 미래교육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0번의 도전과 반성을 통해 그 미래교육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월요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난주 반성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인트로 같은 거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레디, 액션! 네, 바로 시작합니다. 네. 언제나 골든 서클, 네, Y에서 시작해야겠죠. 미래 교육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저의 목표인 OECD 에듀케이션 2030을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전부터 이 OECD 에듀케이션 2030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학생행위 주체성과 그리고 이 변혁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도전을 2년 정도 이제 이어 나갔었는데요. 첫 해에 이 방향이 맞구나라는 이제 가능성을 이제 느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거구나. 이게 정말 이 방향이 맞구나라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학생들이 정말 이제 자신과 그리고 이제 공동체 이제 구성원 전체가 정말 웰빙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도 행복했고 저 교사인 그거를 이제 같이 추진하면서 교사인 저 또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저 또한 대단히 행복했었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대단히 이제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원 전체 교육 구성원 전체의 웰빙 이게 진짜 가능한 거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중에도 과거에 했던 그런 행동 습관들이나 관점, 관습 이런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100일일 수도 있고 100번 동안 이렇게 도전과 그리고 이제 반성,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저를 더욱더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정말 미래교육을 잘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려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3월 2일부터 시작된 2주 거의 2주지만 한 주 같은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저는 어떤 도전을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반성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새학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급 규칙 세우기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서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전 학생들이 했던 1년을 보내고 나서의 소감이라던가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적은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새로 만난 학생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핵심 철학 있잖아요. 핵심 교육 철학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학급 세계관 공모전을 이어 나갔습니다. 여기서 2장이 넘어갔네요. 우선은 원래는 이 크롬북을 도입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동학년 선생님들이 이 크롬북이나 그 워크스페이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학년이 같이 움직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보류를 했었는데 이 세계관 공모전을 진행할 때 프레젠테이션에 작성하는 것과 그리고 구글 설문으로 투표를 이제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냥 종이에다 하는 것과는 정말 이렇게 또 이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도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들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과연 될까? 얘네들이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저도 이제
두렵긴 했는데 이게 잘 될까라는 이제 물음표를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예상외로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크롬북에서 로그인하고 네, 제가 이제 구글 네, 네, 구글 트레이너다 보니까 제 개인 도메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계정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단위학교 선생님들은 네, 교육청 계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네, 정보부장님한테 이제 문의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텍스트 쓰고 이미지 넣는 거, 이 정도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제 그걸 쓸 시간은 없어서 솔직히 그래서 주말에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 한 장에다가 네 그걸 써갖고 와라라고 해서 네 공모전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설문으로 투표도 진행을 해서 네 바로 결과도 나왔고요. 어 그리고 이 크롬북을 바로 도입을 하니까 좋은 점은 네 교실에서 네 항상 시간 남을 때마다 이 타자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학생들이 집에 이제 컴퓨터도 없는 아이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 타자 연습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네, 타자 연습을 시켜서 시켜야지만 아이들이 텍스트를 생산하는 거 그리고 창작하는 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빨리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작점을 진단을 하고 연습을 시작하는 것까지는 이제 했는데 네, 개인과 아직 반의 목표 설정은 네, 아직 하진 않았거든요. 네, 다음 주에 조금 더 연습이 진행되고 그리고 두 번째 네, 기록을 조금 이제 올려보고 그리고 나서 한번 정해볼까 합니다. 자, 네, 이게 바로 이제 세계관 공모전에서 네, 저희 이제 5학년 1반의 이제 세계관으로 이제 정해진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어떤 하나의 그냥 애니메이션 전체가 아니라 어떤 회차 딱, 네, 이상한 여자애라는 제목의 회차에서 그 친구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자두는 이것 말고도 전학온 친구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를 이제 도와주는데 자, 이런 자두처럼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내는 5학년 1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이 친구가 네, 공모전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안녕 자두야 반이 됐거든요. 근데 이 회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실에서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더니 이 성격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텍스트 키워드를 이제 뽑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한테 검색창에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이제 검색해보고 연관 있는 것들을 너희들 적어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 자두야의 이 성격은 제가 이렇게 핵심 단어들을 뽑아봤고, 그리고 각각 아이들이 이제 뽑은 그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온 세계관에서 그 핵심, 네, 성격들, 네, 키워드들을 아이들이 이제 뽑아서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연결시켜서 네, 본인의 캐릭터를 만드는 이제 활동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자두처럼 적극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이 되고 뽀로로처럼 유쾌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땡땡땡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성격 단어들을 이제 그거를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학급의 세계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시각 디자인하기 단원이 저기 미술의 7단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원을 앞으로 당겨서 그러면 학급 세계관으로 결정된 이것을 네, 마크로 그리고 간판으로 만드는 이제 활동을 이제 연결시켜 봤습니다. 네, 2명에서 4명씩 마크를 만들고 싶어서 솔직히 모든 마크가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이 마크를 네, 주간학습안내 마크로 넣을 거였고요. 그리고 이 간판은 네, 5학년 1반 내 표찰 아래에다가 이걸 붙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공모전에 이제 참여할
팀들, 네, 한 두세 팀, 그리고 간판 공모전에 이제 참여할 팀, 이렇게 두세 팀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조직을 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네, 화이트보드, 네, 큰 거, 네, 네, 보드마카랑 이제 아이들한테 팀별로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시각 디자인을 할지 의견을 나눠서 이제 만드는 활동으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친구가 네, 모든 활동을 시키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선생님 땡땡이가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학기 초라서 이 친구가 진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정확하게 80%는 판단이 되지만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구야, 땡땡이가 안 하는 것인 것 같아, 못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 네, 그 친구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니까 혼자서 네,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 그러면 분리를 해서 너 혼자 해라. 참여 같이 할 자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어서 분리해서 혼자서 하게끔 네, 시켜야겠지만 못하는 거라면 또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못하는 친구는 도와줘야 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판단하게끔 물어봤습니다. 네, 땡땡이가 안 하는 것 같아, 못 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더니 어, 선생님 딴짓하고 뭐 하는 거 뭐 하고 해서 얘는 못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안 하는 거라고 너는 이제 생각이 들었구나. 그럼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너가 이렇게 안 하면 너는 그러면 혼자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 모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봤는데 저는 솔직히 약간 반반이었어. 이게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이 반반인 상황에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좀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네. 아이의 선택을 믿고 아이에게 이제 어쨌든 좀 네. 어쨌든 그 맡겼던 이 부분이 그 순간 잘한 선택이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할 때 이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의 판단. 네, 저 또한 계속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같이 모든 활동을 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아이가 판단해 보게끔 하는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음악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음악 시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기존에 제가 했던 음악 장단이 이제 첫 음악 시간이었는데 네, 세마치 장단도 나오고 네, 국거리 장단 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제제곡이 함께와 염소였는데 함께라는 곡에서는 세마치 장단이 나오고 염소라는 곡에서는 이 국거리 장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3, 4학년 때 이제 장구를 좀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분명히 이 구음이나 이런 것들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얘들아 이 세마치 장단이래 한번 쳐볼까 했더니 칠 수 있는 아이가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 걸로 주체적으로 네, 학생 행위가 이제 학생 행동들이 이제 주체성을 띠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교사가 그냥 가르치고 학생들은 그걸 배우는 이런 활동 속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까먹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장단을 알려주는 게 온전히 알려주는 게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구음에서 덩, 덕, 쿵. 네, 이것만 알려줬습니다. 덩, 덕, 쿵 알려주고 전간부 한 칸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한 박이라고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자, 이렇게 세 마치 장단할 때 너희들 한 명은 박수를 쳐주고 박자를 쳐주고 다른 한 명은 그 칸에 맞춰서 한번 네, 손으로 그 덩과 덕과 쿵 이런 것들 쳐보면서 한번 장단을 이제 너희들이 만들어 봐라. 그거를 한번 시연해 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아이들은 내 실패와 내 도전 속에서 실패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단을 이제 들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훨씬 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이 국거리 장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거리 장단에 기덕과 더러러러 이 두 가지를 더 추가해주고, 그럼 너희들이 이거를 한번 이제 박자를 세주는 친구, 그리고 이거를 한번 직접 쳐보는 친구 해서 한번 완성시켜 봐라. 그래서 이런 과정, 네, 아이들이 직접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단을 한번 아이들이 진짜 이거를, 네, 이걸 잘 모르는 장단도 자신들이 맞춰서 이 박에 맞춰서 이제 해볼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지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계란 염소라는 곡을 이제 간단하게 배우고 나서, 네, 크롬북이 있잖아요. 크롬북이 있다는 거는 정말 음악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정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우선은 함께라는 곡과 염소라는 곡을 아이들이 이제 공연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공연을 되게 많이 시켜요. 왜냐면 노래는, 네, 즐겁게 부르고 내가 익혀야지, 네, 음악 시간은, 네, 표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연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공동체 역량이 그 안에서 되게 발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께란 염소곡을 이제 네, 간단하게 익히고 전체로 같이 익히고 나서 두 곡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냐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곡을 선택한 아이들 한 3분의 1이었고요. 염소곡이 3분의 2였습니다. 그래서 염소곡을, 네,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해서 전체 3개 팀이 이제, 네, 공연을 준비를 했고요. 공연을 준비할 때 아이들이 크롬북 하나씩만, 네, 팀별로 가져가면 됩니다. 팀별 하나씩 가져가서, 네, 요즘은 유튜브에 다, 네, 음악이 나오거든요. 가사랑 검색하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연습을 팀별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연습하는데 정말 이러는 거죠. 잠깐만, 나 이 부분 잘 모르겠어. 잠깐 다시 돌려볼까? 이게 개별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교사가 앞에서 계속 같은, 네, 전체를 똑같이 같이 불러보자 이렇게 하면 학생이 전체가 다 같이 교사의 속도에 따라서 가는 거지, 학생 개개인의 속도에 맞춰서 뭔가 학습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세 개의 이제 팀으로 나눠서 연습을 하게 되면, 네, 그 한 곡이라도 온전히 자기 것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한 팀의 온전한 공연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는 작년에도 이제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해봤고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하고 나서 아차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연 후에 제가 1등 팀, 2등 팀, 3등 팀을 가리는 거예요. 하고 나서 가리긴 가렸어요. 잘한 팀이 있었고 아이들한테, 자, 얘들아, 그러면 제일 잘한 팀이 어느 팀인지 손으로 가르쳐 볼까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 공연을 준비한 소감을 듣는 게 더 중요했는데,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 그리고 서로를 칭찬하고 싶은 거를 차라리 들어봤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네, 반성을 진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계속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네, 네, 사물함에 항상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준비해 놓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는 꼭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 수학의 점수를 제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수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크롬북 1인 1 디바이스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수학 1단원에 수학 익힘에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시험처럼 보이는, 네,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풀면 제가 채점하진 않고요. 서로 교차 채점을 하거나 모둠 안에서 이제 채점을 하게끔 시키거든요. 그리고 짝이 이제 점수를 클래스룸에 이제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 클래스룸에 올리는 이제 그런 점수를 제가 한 번 더 가공하는 이 과정이 저의 교사의 또 노동력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이거를 채점 결과 설문 자체를 그냥 해서 계속 할 때마다 아이들한테 계속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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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받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차 채점 후 짝이 네, 점수를 이제 크롬북을 열어서 네, 그 이름을 짝꿍의 이름을 클릭하고 그 점수를 이제 입력을 하게끔 했고요. 당연히 이 점수는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목적은 내가 틀리는 것. 그게 바로 보석이다. 그게 이제 너희들이 공부할 거리를 드디어 발견한 거고, 맞은 것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다. 너 스스로에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네, 그리고 친구가 몇 점인지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관점,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반 앞반이 좀 일찍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5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서 6교시 딱 40분을 네, 점심 먹고 나서 딱 하게 되는데 만약에 사회나 수학이나 뭐 음악 모든 교과가 다 그렇죠. 근데 이 교과 수업에 주어진 시간이 저는 40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40분 수업을 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끝날 쯤에 알림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청소를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럼 알림장이나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10분 정도가 지나요. 그럼 이제 한 2시 30분에 저희가 끝나는데 네, 이미 이제 2시 20분쯤이나 20분 전에 이제 이 앞반이 끝나니까 저희 반 아이가 선생님 저희도 일찍 끝내주세요라는 말을 하는데 순간 제가 이게 어떤 게 기준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기준은 정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뭘까요? 과연 이 6교시가 끝나는 시각 이 2시 20분이 교과 수업이 끝나는 시각일까요? 아니면 알림장까지 쓰기가 끝나는 시각일까요? 아니면 청소까지가 끝나는 시각일까요? 어떤 기준? 저는 이게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틀렸을까라는 네, 스스로 어쨌든 네,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에 대해서 네,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학생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쨌든 이거를 정리해서 정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디가 과연 6교시가 끝나는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네, 댓글 달아주시거나 의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네,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Y에서부터 How, What 순으로 접근한다고 네, 제가 올린 영상 네, 골든 서클 Y로 시작하세요 그 영상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수업에 접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과에서 아동기의 네 가지 영역의 발달이 나오더라고요. 뭐 신체적 발달, 뭐 인지적 발달, 정서적, 뭐 사회적 발달 이런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목표를 좀 세워봐야겠다. 이제 이거를 이 골든 서클 방식으로 접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발달에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 신체적 발달의 목적, 너의 신체적 발달의 목적이 뭐야? 어떤 친구는 네, 건강한 체력이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키였거든요. 키 크는 게 이제 이 아동기 발달, 신체적 발달의 이 친구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럼 이 키 크는 걸로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의 목적은 키 크는 겁니다. 신체적 발달의 목표, 본인의 이제 개별적인 목표를 신체적 발달의 목표를 네, 키 크는 걸로 잡은 거죠. 그런데 그 과정, 키 크는 과정 어떻게 해야 될까? How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과정은 어떻게 잘 먹어야겠죠. 그리고 일찍 자야 되겠대요. 일찍 자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대요. 자, 이런 과정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네, 계획으로 만드는 게 네, 왓입니다. 방법. 자, 그러면 잘 먹어야 되는 이 구체적 방법 뭘까? 편식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집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섭취할 건지 그리고 급식에서는 잔반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을 건지 아니면 자신이 편식을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을 다 먹겠는지 이런 목표들을 이제 방법들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내가 줄넘기 운동을 하루에 몇 분씩 꾸준히 해보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 이제 해봤는데, 자, 이게 5학년한테 저는 봤을 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접근해 본 적이 당연히 없을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월요일날 이 골든서클 Y로 시작하세요. 네, 요거 아동기의 4가지 영역의 특징을 학생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네, 이제 발표를 하고 이걸 한 학기 동안 우선 지켜나가는 거를 이제 지켜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선 네, 이 후기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학급 임원 선거 다들 하셨나요? 자, 이번에 학급 임원 선거할 때 네, 기권표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회장으로 이제 추천을 받은 친구가 한 대여섯 명 됐었거든요. 근데 회장 저는 안 할래요 하고 이제 이제 빠진 친구가 세네 명 됐나요? 그리고 결국은 2명만 남은 거예요. 근데 왜 회장 안 해? 저는 이제 되게 리더십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한번 이 학급의 리더가 되는 경험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독려하는 편인데 이 학생들이 저는 회장 말고 부회장 할 거예요 라고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당연하듯이 네 너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임원은 하고 싶은데 상대적으로 덜 책임지는 그 자리를 하고 싶어요라는 뉘앙스가 딱 느껴져서 네, 순간적으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죠. 네, 회장 자리에 대한 학부모 총회에서 네, 학부모 대표를 해야 된다는 부모님의 상대적인 압박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학급 회장과 진짜 학부모 회장 네, 반대표를 좀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네,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좀 다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고요. 자, 그리고 네, 이 학교는 네, 회장 선거하고 부회장 선거를 남자 여자를 각각 따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 학교에서도 이런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바꿨었거든요. 왜 굳이 회장과 부회장을 따로따로 뽑아야 될까요? 네. 그냥 임원 선거를 한꺼번에 하면 되잖아요. 임원 선거를 한꺼번에 해서 입후보할 사람 나오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회장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그중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부회장을 하면, 그게 가장 공정한 게 아닌지, 이 시스템은 솔직히 회장에서 네, 한두 표 차로 떨어졌지만 부회장에서 떨어진 경우도 솔직히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부회장을 꼭 나눠서 뽑을 필요가 있던가요? 네. 솔직히 학급 임원들이 하는 역할, 네, 선생님들 많지 않은 거 알죠? 네, 네, 회의를 이끄는, 네, 사람들이 이제 회장과 부회장들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학교에 한번 건의를 꼭 해서 내년에는 회장, 부회장 선거를 네,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네, 한 번에 해서 가장 많은 최다 득표 회장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사람 부회장으로 해서 네, 그 규정을 바꿔야겠다는 네,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권표 낸 이 친구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자, 선택하지 않은 것일까요? 네, 기권표 진짜 네, 깨끗한 표 하나를 낸 친구가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좀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것든 어쨌든 이제 저희는 그래도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표가 대단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래도 조금 더 우리 학급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너의 기준에는 더 적합한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왜 이 선택을 회피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서 이제 또 반성의 시간이 오는 거죠. 이 기권표 또한 정말 자유인가요? 이걸 자유라고 아이들한테 저희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변화된 시대에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해보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같이 좀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네. 네, 미래교육 카운트다운. 네, 1주차, 네, 이렇게, 네, 저의 이제 일주를 되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네, 그동안 밀어놨던 이런, 그런 사건이나 생각들을 이제 쭉, 네, 몰아서, 네, 준비를 해서 좀 길었죠. 어, 한 번씩 짚어보고 가는 거.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 그리고 아이들이 나한테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 속에 분명히 어떤 의미나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쇠가. 이번 주는, 네, 저는, 네, 이번 주 돌아보면서 정리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네, 고민해봐야 되는 거리로, 네, 정리가 되네요. 네, 다음, 네, 99번째. 네, 그러면 카운트다운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함께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 봅시다. 감사합니다.